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탐색적 데이터 분석 두 번째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bigjammy.com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본인의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십니다. 하시고, 우리가 항상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열 때는 새로 시작하기를 했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면 나가기 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 워크플로우는 아직 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작업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화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영화 데이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영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데이터 분석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컬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필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자, 영화의 제목, 그 다음에 그 배급사, 그 다음에 장르, 그 다음에 개봉 날짜,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는 뭐죠? 그 상영 시간, 그 다음에 등급, 상영 등급,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이 해당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이전에 개봉한 영화의 관객의 평균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들을 만든 우미노 감독은 이전에 두 개의 영화를 제작했고, 그 두 개의 영화의 평균 관객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작자, 그 스텝의 수가 387명이었고, 그 다음에 연기자가 3명이었다.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내부자들의 이 영화의 관객 수는 이렇게 이만큼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죠. 개봉 날짜인데 여기에는 연도와 월과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대략적으로 한번 쭉 도메인을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야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분석할지에 대한 어, 어, 것들을 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약을 먼저 해보겠다. 자, 해보니까 일단 이 데이터는 전체가 600개의 레코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결측치가 하나도 없을 때 이 컬럼의 타이틀 컬럼의 필드의 애트리뷰트에 결측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60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총 60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 필드를 컬럼을 좀 변경을 해 볼게요. 그래서 타이틀 가지고는 타이틀 600개가 다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분포를 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배급사를 볼게요. 자, 어느 배급사가 가장 많은 영화를 출시했냐, 개봉했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CJ 엔터테인먼트가, 자, 눈으로 봤을 땐 그죠? 가장 많은 영화를 개봉을 했다. 54개의 지금 2000, 그죠? 10년도죠, 그죠? 10년 되죠. 그래서 54개의 영화를 개봉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니까 52개의 영화를 개봉한 롯데 엔터테인먼트, 그죠? 뭐 이렇게 1, 2위 CJ하고 롯데가 가장 많은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뉴라는 곳과 여기 눈에 띄는 곳에 가보니까 마운틴 픽처스라는 배급사가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CJ하고 롯데가 이 영화를 가장 많이 배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르별로 한번 볼까요? 어떤 그 장르가 많이 있었는지. 가장 많은 장르는 500개 영화 중에, 자, 드라마 영화가 제일 많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그리고 멜로, 로맨스, 이런 식의 어떤 장르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자 출시일로 봤을 때는 자 연도가 갈수록 조금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요. 자 해를 거듭할수록 영화 그 개봉한 수가 개봉한 영화의 수가 늘어났다. 자 2010년도에는 한 40개, 상반기에 40개, 하반기에 50개 이렇게 되는데 2015년도에는 자 이렇게 보면은 상반기에 어떻게 되나요? 하반기에 73개, 그죠? 이렇게 되네요. 2015년 상반기에는 46개, 하반기에는 74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그 분량이죠. 영화의 길이죠. 영화의 길이. 보니까 가장 많이, 대부분의 영화가 가장 많은 그 영화 상영 시간을 보유하는 게 95분에서 99분, 95분에서 99분, 100분이죠. 약 100분이니까 1시간 40분, 30에서 40분 내외에 영화가 제일 많았다. 71개 영화에서 이런 분포를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죠. 제일 긴 영화는 180분, 3시간 이상 되는 그 상영 기간, 그 길이가 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분포가 한눈에 보입니다. 시간이고, 등급, 그 다음 여기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의 등급에 해당하고 15세 관람가, 15세 이상이죠. 그죠? 이런 영화가 제일 많았다는 거네요. 그죠? 전체 관람가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독별로 보면 많은 감독이 있겠지만 여기서 자, 감독이 몇 명이 있었나 볼까요? 유니크한 그 디렉터를 보면 472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472명 중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만든 분이 홍상수 감독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영화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4개, 이분이 7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4개 정도를 만드신 분이 우미노 감독, 뭐 이렇게 보면 좀 분포가 신재호, 뭐 이렇게 찍어보면 나와요. 노진수, 뭐 장률,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정규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룹핑을 해서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거는 대략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스텝의 수가 뭐 이게 0명에서 49명인 경우가 제일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액터의 수는 자 2명, 2명의 경우가 154개 영화고, 그 다음에 관객 수는 대부분 뭐 50만 명 이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정보에 대한 요약, 영화에 대한 요약이 대략 나왔습니다. 쉽죠? 자, 이거를 하는 게 그 이 요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각화도 해보고 전처리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럼 좀 전에 그 이론 영상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관객의 수와 스텝의 수는 상관관계가 있느냐, 스텝이 많으면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관객이 많아지느냐,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는가 하면 이제 산점도라는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관계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삼전도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자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면 관객의 수가 x로 나오고, 관객의 수가 x이고, 그 다음에 스텝의 수가 y로 왔을 때, 그죠? 여기는 관객의 수고 이렇게 스텝의 수로 이렇게 뒀을 때 뭐 이런 분포가 그려진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 관객의 1400만 명 관객일 때 스텝의 수가 869명 이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회기선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선이 그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그 뭐 강하게 아주 이게 뭐 이게 관객의 수와 이 그 스텝의 수가 아주 강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점들이 이 회기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하면 상당한 강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지금 보면 이것이 증가할수록 점이 좀 많아져야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뭐 여기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관객 수가 어, 스텝의 수가 작지만 관객 수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음, 그죠? 또 반면에 스텝의 수가 많아서 관객 수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이게 뭐 큰 강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죠? 어쨌든 관계는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화 장르별로 어 그 관객의 수 분포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장르별로. 그래서 우리가 장르별로 우리가 그 관객 수 분포를 보려면 우리가 그룹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룹핑. 자, 그룹 연산을 통해 가지고 장르별로 평균 관객 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그룹핑을 할 때는 전처리에서 이제 그룹 연산이라는 전처리를 이용합니다. 전처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룹핑을 우리가 기준이 뭐였어요? 장르별로 장르가 그룹이죠.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SQL 시간에 그룹 바이 연산을 배웁니다. select from where, group by, order by, 뭐 having 이런 이제 절이 생기는데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겠다. 특정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르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어떤 거요? 관객의 수, box of num이라는 컬럼은 관객의 수거든요. 해서 하는데 이 숫자의 평균 값을 구해 보겠다. min을 구하면 짠 하면 자, 각 장르별로 평균 관객 수가 쭉 나열됩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보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눈으로 읽어도 되지만 어느 것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시각화를 이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클릭으로 GUI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클릭한 명령을 수행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GQL이라고 해서 이 GUI에서 시스템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사용자 간의 중간 인터페이스를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는 SQL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고 뭐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빅재미에서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적용하면은 이 그룹 연산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우리는 이제 그래프 시각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파이 차트를 클릭을 하시고 이 파이 차트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를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라벨은 구분은 장르로 하고 값은 이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벨을 장르로 하고 그 다음에 관객수를 값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딱 보니까 분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관객수가 제일 많은 장르는 느와르 그 다음에 액션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SF가 또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뭐 많으면은 순위를 정하기 어려운데 대략적인 파악은 되는 거죠. 그죠? 아, 관객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장르가 이런 거구나. 그럼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석. 그죠?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궁금한 게 이 영화라는 게 계절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 영화가 어느 시즌에 많이 개봉을 했을까, 그리고 월별로 관객의 추이, 월별로 관객의 추이는 어떨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별로 우리가 이 데이터에 보면 이 월 정보가 있어요. 11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연도와 상관없이 이 월 정보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월 정보를 우리가 파생 변수로 두고 그 파생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룹핑을 해서 그룹 연산전을 통해서 월별로 평균 관객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래프로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자 그러면은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처리에서 파생 변수를 만든다. 파생 변수를 만드는데, 자 봅시다. 어떤 변수를 만드는가 하면은 이 월 정보가 필요한 거죠. 월 정보가. 그래서 월 정보가 필요한데 이 월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오느냐, 이 정보가 릴리즈 타임이라는 정보가 컬럼이 스트링입니다. 문자 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개, 5개, 6번째부터 7번째까지잖아요. 6번째부터 7번째까지. 그래서 우리는 문자열을 중간에 있는 걸 잘라온다. 그래서 서브라는 것은 부분이죠. 부분이죠. 그래서 서브 스트링, 부분 스트링 서브 해가지고 문자열의 일부분을 가져오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문자열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문자열의 일부분 컬럼은 뭐냐? 릴리즈 타임이죠. 릴리즈 타임이고, 자, 그러면 위치는 어디 위치냐? 이 릴리즈 타임에서 6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값을, 문자열을 잘라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죠. 6번째 11이고 7번째까지를 가져오겠다는 것이고, 파생 변수는 릴리즈 먼스라는 우리가 라는 어떤 파생 변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쭉 가시면 자 10일 이렇게 잘라져 나와 있죠. 그죠? 11월, 6월, 7월, 그죠? 이렇게 11월, 10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팩터 값으로 우리가 변환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파생 변수의 컬럼 변경이라는 기능을 써서 이제 변수의 컬럼의 타입을 변경해 줍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인티저로 나오는데 이것을 팩터 타입으로 우리가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변수를 다 쓰겠다. 왜냐하면 릴리스 먼스는 0부터 12까지 밖에 없죠. 그죠? 1부터 12밖에 없죠. 1과 12 이외에, 1에서 12 이외의 값들이 들어오면 이 값은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팩터 값으로 이제 지정을 해 놓게 되고요. 그다음에 적용.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월별로 평균 관객 수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처리에서 그룹 연산을 통해서 그룹 연산을 통해 가지고
자, 월별로 자, 릴리즈 먼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박스 오브 넘버 관객 수를 구하는데 이 평균 값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값. 그러면 적용하고요. 자, 그러면은 월별로 평균 관객 수가 나오게 됩니다. 월별로 평균 관객 수가 나오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시각화하면 됩니다. 이제 시각화를 하는데 라인 그래프로 그리면 자, 월별로 분포가 나오겠죠. 그래서 라인 하면 자, x 값으로 월이 나오고 y 값으로 평균 관객 수를 우리가 그려주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1월달 12월달이면 겨울이고, 그죠? 여기 보면은 7월달에 가장 많은 관객이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7월 계절별로 뭐 대략 우리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 영화를 많이 본다라는 경험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쉽죠? 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제를 세 가지나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 그 코로나 데이터를 가지고 분포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SAT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좀 분석도 해봤습니다. 상관관계도 찾아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영화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너무 쉽죠. 쉽고 이제 누구라도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거를 듣고 따라만 해서는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정차 관련 데이터를 이미 이제 그 공개를 할 테니까요.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제로 이전 그 영상에서 만들어 드렸고요. 그 영상은 12주차에 그 과제는 12주차에 발표를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중간고사 때까지는 기존의 것들을 도구 사용법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를 공부했다면, 이제는 이 후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탐색적 데이터 분석 두 번째 시간을 마쳐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유사한 그 사례를 계속 보여드릴 것이고, 기말고사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이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추출해냈는지를 발표하는 걸로 프로젝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실습까지 다 해봤고요. 한 번씩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